네, 비상계엄령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탄핵안을 발의했고 오늘 본회의 보고한 가운데 여당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비상계엄령의 사태의 후폭풍 정말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6당이 탄핵 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참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번 1, 2, 3 계엄 사태를 바라보면서 현직 대통령이 지금 시대착오적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또 이런 물리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는 그리고 또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태를 대통령이 일종의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탄핵안을 다시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예. 이전의 탄핵안하고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발의할 경우에 헌정 중단 사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데요. 그것도 또한 이제 헌법 체계 내에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헌법 질서 내에서 질서 있게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국 상황은 정말 참담하다. 특히 이제 탄핵 표결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당에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한다. 그렇게 사실상 당론을 결정했는데요. 예. 과연 이런 탄핵 반대를 위한 단일 대우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살려고 가는 길인지 죽으려고 가는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죽으려고 가는 길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탄핵 사태를 겪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요.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하고 마치 다른 존재인 것처럼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운명 공동체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를 국민의힘의 실패로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먼저 사과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운명 공동체니까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마다할 생각,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곧 윤 대통령이 지금 잘못을 저지른 것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나오지만 국민들이 목도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국회 이른바 참수부대라고 불리는 707 특수임무당을 투입해서 여야 대표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도 군인들이 투입된 장면을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고령 1호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고령을 어기는 국민에 대해서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야당에게 경고 차원에 있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계엄령을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온 국민이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헌정 질서 내에서 현행법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고 당연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 현재로서는 수사하기 쉽지 않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라도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 내란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이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당장 당론으로 정한 이유와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김 소장님께서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단순히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한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탄핵이 실제 실행됐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국정 혼란과 후유증을 낳는지 저희가 박근혜 정부 말기 때 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헌정 중단 그리고 국정 혼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열악한 상황들을 저희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탄핵 트라우마를 저희 국민의힘은 온몸으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과 그 혼란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나치게 급박하게 탄핵이라는 전국으로 빨려 들어갈 경우 지금 국회 폭거를 일삼는 이재명 민주당에게 정권을 상납하는 그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탄핵 이외에 다른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지금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민주당에게 헌납한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그 헌납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걸 왜 민주당한테 헌납한다는 표현을 쓰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자신들이 스스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자체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럼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은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심판받을 차례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심판받고 민주당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거지 왜 국민의힘이 그걸 헌납한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탄핵 이후가 혼란스러웠습니까? 탄핵 이전이 혼란스러웠습니까? 탄핵 이전이 훨씬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국정이 더 안정되는 느낌 안 받으셨나요? 무엇이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까? 오히려 정리가 돼갔지. 그러니까 지금에 발생하는 문제를 일종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정 중단이고 혼란의 사태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불안정한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고 국정을 거의 마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기를 마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비상계엄이 초래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재명 민주당의 국회 폭거, 탄핵 남발, 그리고 특검 남발, 또 예산 삭감 등 국정을 거의 마비시키는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폭거 부분도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했다. 주된 변수로 작용했다라는 점. 따라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비상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데에는 이재명 민주당의 귀책 요인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법 질서 위에서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하고 그동안에 뭐 민주당이 국회 입법 독주를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헌법 질서 내에서 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요. 어느 헌법과 같죠. 제가 이게 합법적이라고 얘기하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학자를 좀 못 봤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아무리 그게 경고형이었든 엄포형이었든 간에 초법적 발상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탄핵으로 가느냐 아니면 제3의 길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고도 시급하게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하는 게요. 그게 불법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질서 내에서 탄핵을 추진했던 거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 이렇게 탄핵을 추진하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자, 예산심의에 있어서 똑같이 민주당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똑같은 하면 말씀을 아니요, 되풀이하시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탄핵 잠시만요. 남발이 아니, 불법이라고 윤석열 말씀을 대통령이 드렸습니까? 정치를 했으면 제가 야당하고 폭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당하고 정치적인 협치를 표현을 한 했으면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본회의가 어쨌든 이르면 오늘 그리고 뭐 내일 중에 이제 표결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이탈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나와야 하는 것인데 이제 내일이나 모레 중에 이제 표결이 들어가게 된다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여당에서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요. 한 대표의 발언도 오늘 오전 중에 있었습니다. 표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의총 분위기도 그렇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의지를 꺾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지는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을 텐데요. 근데 다만 의원 몇 명이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결국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입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발동되고 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령 발동이라고 했습니다. 선포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과 하루 만에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던 당사자가 그걸 발동한 사람, 선포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태도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금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검사 출신입니다. 법률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인데도 이런 이제 행동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최소한 앞으로 정치적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정치적 미래를 본다면 이렇게 급변하게 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고 타이밍을 놓치면서 윤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빨리 결정을 못해서 결국 친윤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큰 실망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표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이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혼란을 막기 위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 대표로서 탈당은 다시 요청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을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소장님께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탄핵에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표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저희 당내에서 단일 대우가 확실하게 유지되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모든 상황이 다 헝클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내에서 과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